부부싸움 중에 감정이 격앙된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별안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케이스였어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곁의 김신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는 일반적인 인식과 정반대로 부모 중에서도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보육교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나를 신고한 그 어머니도 집에서 아이한테 다 그렇게 할 거면서 부모인 내가 하면 상관없지만 당신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신고당한 부분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겁니다. 아이를 엄마 같은 마음으로 돌봤는데 그 어머니에 의해 학대로 신고당했으니 심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중에 엄마, 아빠가 학대로 조사받는 경우는 보통 부부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신고하는 배우자는 보통 이혼을 생각하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양육권을 빼앗길까봐 걱정하는 쪽이 상대방에게 학대 전과를 남겨서 이후 이혼 소송에서 아이를 데려오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가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만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사건 중에 공무원인 부부가 아동학대로 조사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부싸움 중에 감정이 격앙된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아내가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이 와서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아빠가 소리 크게 질러서 내가 너무 무서웠어라고 그 집 아이가 진술을 하는 바람에 별안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케이스였어요. 요샌 부모가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이는 것도 정서적 학대다라고 설명되고 있어서 이런 경우도 학대가 성립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부부싸움을 했다고 별안간 아이에 대한 학대라니. 제가 최신 판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022년 1월 13일 날 선고한 판결인데요. 제가 판결문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 A, B는 2020년 11월 4일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 아동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를 지르며 부부싸움을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내가 죽어야 너는 사람이 될 것 같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라고 판시하였던 겁니다. 이 부분은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를 포함한 이것저것을 포함해서 다 합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아이들 듣는 데서 소리 지르면서 부부싸움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우발적인 부부싸움이었다. 가정 내 부부간의 일이다. 아이를 놀라게 할 의도로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전과가 부모에게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이 사건을 가정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공무원이어서 이 사건 때문에 회사 내에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승진 예정이었는데 이 조치도 사건 종료 때까지 보류되었어요. 이게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예정대로 승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학대 예방교육 등의 추가 조치가 나오게 되면 추가 징계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소명하고 불처분 결정을 내려달라고 대놓고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불처분 결정은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학대 행위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판사가 판단해야 내려지는데요. 이 사건은 부부싸움이 원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판사님한테 어필할 필요가 있었어요. 의뢰인과 의논해서 부부 상담과 가족 상담을 꾸준히 받게 했습니다. 가족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가족 여행을 자주 가라고 권유했어요. 가족이 화목하게 단합하는 사진들도 많이 확보해서 제출했습니다. 별도로 재판부에게 판사님, 결국 이 가정보호 사건 절차는 아이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 아빠가 이 일로 승진 누락되고 징계받는 게 이 가정의 화합에 뭐가 도움이 되고 이 아이의 미래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역설하면서 불처분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이 원하였던 대로 불처분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진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변호사와 솔직하게 논의했고 저는 의뢰인의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취합해서 법원을 설득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했어요. 결국 재판부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다라고 느끼셨겠죠? 아동학대의 양형 기준 역시 엄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처벌 수위가 이제 가볍지 않아요. 전문 변호사와의 신중한 상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조력이 필요한 일이 있으시다면 상담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